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직 시험이 안 끝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좀 다 들어오시진 않았지만 녹화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차고요. 저희 저번 시간에는 이제 수강할 거를 고려해서 완전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는데 이제는 이번 주에는 좀 이론적인 내용을 좀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코드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갖고 이제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할 건데 이제 가능성이 가장 큰 추정치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회귀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회귀를 위한 회귀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지도학습에는 회귀하고 분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류를 위한 회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바람직하고 어떤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다루는 러닝 테오리도 저희가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보면은 제가 저번 주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일단은 이 MLE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반 정도는 된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 배경부터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저희 공평한 동변이 있을 때 다음 시행에 나올 결과를 예측할 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저희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0.5니까 그냥 뭘 선택하든 둘이 확률이 똑같으니까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뭘 선택하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0.6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0.4인 동전이 있어요.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동전을 던진다는 각각의 시행은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앞면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큰 거를 고르고자 하는 게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색이 몇 개 들어있는지 모르는 상자에서 우리가 흰 공과 빨간 공이 들어있는데 이제 공을 두 번을 뽑았어요. 두 번을 뽑았는데 빨간 공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에 나올 공으로 어떤 게 어떤 게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에 대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 관측된 표본이라는 게 빨간 공 두 개가 나온 거죠. 빨간 공 두 개가 나온 건데 이제 우리가 관측된 표본을 얻을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자 안에 알고 보니까 빨간 공이 두 개만 있고 하얀 공이 더 나머지는 다 하얀 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빨간 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 이 상자에서는 빨간 공이 더 높은 확률로 등장하겠구나 라는 거를 가장 합리적으로 여기는 게 이제 이 추정 방법의 가장 큰 중요한 배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분포의 파라미터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라고 한다면은 파라미터가 이제 뮤하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고 이거를 우리가 어떠한 라이클리후드가 뭐 확률이니까 P라고 할게요.
이 확률이 이거를 따른다 했을 때 이거를 가장 크게 만드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고르도록 하는 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일단 베이즈 룰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베이즈 정리다라고 그런 명시적인 베이즈 정리라는 이름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면서 은연중에 사용을 해왔을 거고 확통해서 또는 이제 대학에서 통계학 강의를 한 번이라도 수강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 베이즈 룰을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게 사후 확률이고 사후 확률은 이제 사전 확률과 라이클리후드를 곱한 것을 이제 증거로 노멀라이즈 시킨 이제 노멀라이즈 시켰다는 거는 0에서 1 사이로 나오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라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x 대신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로우 오브 더 토탈 프로버빌리티 이제 전체 확률의 법칙에 의해서 이 확률을 이렇게 풀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률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표본 공간을 이렇게 쪼갠다고 치면은 이 사건은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 네 개 중에서는 우리는 이번에 여기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이제 수식으로 정의를 해보면은 우리 likelihood니까 L로 표현을 해볼게요. L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게 세타, 파라미터를 보통 세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추정을 한다는 거는 이제 세타 헷으로 표현을 할 거고 그때 세타 헷은 우리가 이 L 세타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세타로 우리가 골라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세타 헷은 이제 아급 X L 세타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아급 X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세타를 뽑아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의 라이클리후드를 우리가 L 세타 헷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예시를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네 번의 베르누이 시행이 있을 때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거는 이제 성공 또는 실패만 있는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네 번을 시행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시도에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시도에만 성공을 했을 때 그때 우리의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파라미터가 P가 되겠죠. 이제 P를 추정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때 우리가 P의 라이클리후드는 실패 세 번 하고 1-P 확률로 세 번은 실패를 하고 P 확률로 한 번 성공했으니까 이거를 최대화 시켜주는 P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고등학교 때 했던 것 중에서 비율 관계, 차함수의 비율 관계 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 이거는 3차함수 모형이고 4차함수 모형이 되려면은 뭐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1대 3이라서 우리가 이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시켜주는 P가 4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나이브하게 풀어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P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제 3 내려오고
이렇게 해줘서 1-p의 제곱으로 묶으면은 이런 식이 나와서 이거를 0으로 두면은 우리가 여기 이게 빠졌네요. 이게 이때 p가 1 또는 4분의 1이 나오는데 그때 우리 p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쭉 써볼게요. 1-4p 하고 4가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1-p에다가 계산해주면 12p-6이 돼서 이때 t1을 넣으면은 0이 나오고 p에다가 4분의 1을 넣으면은 이제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두 번 미분했을 때 음수가 나오고 그때 이제 한 번 미분한 게 0이 되면은 이때 극대값을 가진다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바로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가물가물하지만 그래서 4분의 1이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가 된다. 그래서 보통 뭐 표현을 뭐 이렇게들 하시곤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시로는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n번 반복한 건데 그때 이제 MLE를 구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의 라이클리후드는 이제 뭐 y1부터 yn이 각각 0 또는 1이 될 거니까 1의 개수가 성공의 횟수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 성공의 횟수는 시그마 yi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고 이제 실패한 횟수는 n-시그마 yi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직접 미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로그를 씌우면은 이제 로그 함수도 우리가 이런 모양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를 합성을 시켜주면은 이게 이것도 증가 함수니까 원래 함수의 최대값을 가지는 값하고 로그를 합성한 함수의 최대값을 가지는 값이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과 계산의 각종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로그를 씌워서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제 p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여긴 변수가 한 개니까 뭐 d를 써도 되고 라운드를 써도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0으로 세팅을 해주면은 어 답변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우변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지워주면은 p가 n분의 시그마 yi 그러니까 이게 곧 y 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p의 추정치 근데 추정치 중에서 mLE는 y 바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MLE를 그래서 이제 로그를 씌워서 그때 미분을 해서 구해도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르누이 시행에 대한 예시를 봤는데 저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자연현상에서는 정규분포를 가지고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정규분포에서는 파라미터가 두 개니까 뮤하고 시그마를 각각 추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y1부터 yn까지 n개가 있는 거니까 이제 다 곱해주면은 y1부터 yn이 다 독립이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는
그냥 곱으로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때 우리가 로그를 씌우면은 이제 2분의 n에 2파이가 되고, 여기 시그마 제곱이 되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 파라미터가 두 개니까 U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하고,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할게요. 그러면은 뮤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이제 여기 날라가고 여기 날라가니까 여기만 신경 써주면 되고, 마이너스 있고 2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0으로 세팅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 뮤의 추정치가 y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주면은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고, 여기서는 이제 시그마 제곱을 미분을 한 거니까 시그마 제곱의 제곱이 이제 남겠죠. 그래서 이거를 0으로 두고 풀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제 뭐 대문자 y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 여기 뮤가 있었는데 뮤의 추정치가 y 바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의 추정치는, 추정치 중에서 MLE는 이제 뮤는 y 바, 그리고 뭐 시그마 제곱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포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MLE들이 여기도 y 바고 여기도 y 반데 MLE가 이제 y 바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함수를, 아니면 어떤 분포를 이제 추론을 할 때 대충 평균을 때려 맞추면은 반은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할 때의 일이고,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키는 건데, 컴퓨터한테 이제 이왕 계산을 시키는 거면은 표본 평균보다 더 강력한 추정치를 찾아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제 우리가 추론한 함수가 그 현상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다. 그때 그것을 우리가 언더피팅이라고 하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늘리면서, 그러니까 y바보다 더 복잡한 함수를 찾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보자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 회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풋이 1차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이 y절편하고 듀얼기만 추정하면 되는 가장 간단한 선형 회귀 방정식을 찾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로 이제 W0와 W1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키와 몸무게에 대한 관계를 알고 싶다고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는 게 이제 회귀 분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W가 W0하고 W1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거는
W1과 W0와 W1이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낼 때 그때 우리의 파라미터인 옵티멀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거. 보통 이제 옵티멀은 스타를 붙여서 표현을 하고요. 이제 W 스타를 찾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파라미터를 학습한다, 추정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모델을 피팅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셋 다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귀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코스트 펑션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할 수 있을지 찾는 알고리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W를 찾을 건데 그때 우리의 W0와 W1이 들어간 이 함수와 실제 이제 우리 데이터셋의 차이를 가장 작게 해주는 W를 찾는 거. 그러니까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우리가 추정한 것과 실제 값의 차이의 제곱. 우리가 차를 보고 싶은 거니까 양수로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곱을 한 거고요. 물론 절대값을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때의 이제 평균 값을 최소화시켜주는 W를 찾는 게 W 스타를 찾는 것과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회귀라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한 FW를 여기 이 플랫에 나타낸 거고 그때 우리의 LW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우리 로스를 나타내기 위한 것을 이 플랫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투어 플랫이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로스가 작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로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대충 뭐 데이터셋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 정도 직선을 그어주면은 가장 잘 찾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이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직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에서 다소 멀어진 로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나올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W를 잘 추정을 해주면은 대충 뭐 잘 설명하는 이 회귀 직선이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이 컨투어 플랫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값을 로스로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W를 찾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이 슬라이드는 1주차 때 봤던 것과 똑같은 건데요. 이제 우리가 W 스타를 찾는데 이제 찾는 방법 중에서 경사하강법이라는 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영어로 보통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또는 이제 GD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가장 이제 로스가 작은 곳을 향해서 W가 갈 수 있게 잘 찾아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점을 정해주고 우리 시작점을 랜덤으로 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시작점을 정해주고 우리가 경사하강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강하는 방향을 그레디언트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벡터를 한 번 미분한 거를 이 벡터를 스칼라로 한 번 미분한 거를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 접선 방향이 그레디언트의 접선 방향이 그레디언트의 접선 방향이 아니라 이 공면의 접선 방향이 그레디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하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고요. 얼마나 이제 하강을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러닝 레이트라는 것을 직접 정해져서 우리가 직접 정해져야 하는 파라미터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또는 한글로 하면은 초모수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러닝 레이트를 우리가 직접 정해주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자, 이거 나름의 수도 코드인데 이제 우리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이제 우리의 이 로스 펑션을 W에 대해서 미분한 거, W1에 대해서 그러니까 W0에 대해서 미분한 것과 W1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이제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빼준다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작아지는 방향으로 만약에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향해서 가는데 얼마만큼 강하게 내려가냐는 이제 우리가 알파라는 러닝 레이트를 곱해줘 갖고 하강하는 정도를 우리가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할 때까지 여기 W0와 W1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없을 때는 W1하고 W1하고 W0 이 두 개만 지속 이 두 개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텐데 이제 우리가 근데 실제 우리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또는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표현할 때 파라미터가 두 개밖에 없을 순 없잖아요.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절편이니까 이제 우리의 회귀 직선에 영향을 미치는 피처가 한 개밖에 없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화를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번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는 거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이 LW를 WI에 대해서 미분한 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동작 방식을 설명을 해보면은 이제 일단 써봅시다. WI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그때 L이라는 함수는 뭐 얘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WTX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W0 더하기 W1X1 더하기 뭐 해갖고 뭐 D 차원까지 있다고 치면은 WD, XD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벡터를 내적한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이거를 미분을 해보면은 일단 이제 우리가 상수하고 시그마를 앞으로 빼준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를 미분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도 되죠. 그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건데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의해서 WT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WTX를 다시 WI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가 내려와서 여기에 n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내려왔으니까 WTX 빼기 YN까지 써주면은 여기까지 미분이 완료가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거를 곱해줘야겠죠. 그런데 그때 WTX는 W0부터 W1, X1 해갖고 중간에 i번째 항이 나올 거고 그러고 이제 끝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이거를 WI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다른 W들은 다 상수 취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날려주고 이것만 WI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이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WI가 아니 XI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증명이 나와갖고 이해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아무 때나 채팅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생각보다 반응이 없네요. 목소리는 잘 들리죠?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질문 없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수업 끝나고 정리하면서 질문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뭘 위해서 증명을 한 건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피처가 여러 개일 때 그때 파라미터를 그때 파라미터를 그레디언트의 러닝 레이트를 곱한 거를 빼주는 건데 그때 우리 그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구하는 건가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위로 다시 올라가 보면은 우리의 최종 목표 리그레션 리그레션인데 이제 회귀 직선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오면 y에 뭐가 나온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회귀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이게 여기까지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회귀를 위한 회귀고요. 그 다음에 지도학습에 회귀와 분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회귀를 위한 회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로지스틱 리그레션부터는 분류를 위한 회귀를 한번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왜 분류를 위한 회귀냐? 왜냐면은 우리 이제 WTX 우리 아까 여기서 본 거죠? 이 WTX에다가 어떤 함수를 씌워줄 거예요. 어떤 함수를 씌워줄 건데 그때 그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씌워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그러면은 우리 g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g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래서
분모가 커지게 되는 거니까 GG가 0이 되는 거고 G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0이 되겠죠. 그러면은 1분의 1 해서 GH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G 안에 뭐가 들어오든 그때 우리 함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만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때 우리 함수는 뭐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회귀는 회귀인데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회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가 두 개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0과 1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1로 어떤 때 1로 추정을 할 거고 어떤 때 0으로 추정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대칭성을 띠게 명확하게 나눠지니까 여기가 아니 WTX고 이제 여기가 FWX일 때 FWX축일 때 이제 FWX가 0.5보다 작으면은 그러니까 WTX가 0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그 클래스가 0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0.5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WTX가 0보다 크면은 우리 그때 클래스가 1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류를 위한 회귀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추정을 해볼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디시전 바운더리 그러니까 GWTX 그러니까 FWX가 0.5가 되는 점 그러니까 WTX가 0이 되는 곳이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0.5 위아래로 클래스가 1인지 0인지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 디시전 바운더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x1축과 x2축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써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값이 0보다 크면은 클래스를 1로 분류할 수 있는 거고 0보다 작으면은 클래스를 0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냐, 직선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꼭 이렇게 생기지만은 않았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거 그래서 우리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눠줘야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만약에 학습 결과가 W 재료가 마이너스 1, W1이 0, W2가 0, W3가 1, W4가 1 이렇게 나왔다 쳤을 때 그때 우리의 WTX는 이런 모양이 나올 텐데 이제 이게 0보다 크면은 우리가 1로 프레딕트를 해줄 수 있는 거고 0보다 작으면은 0으로 프레딕트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1이 되는 건데 1 밖에 있냐, 1 안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프레딕션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들어올 수 있는 것들 중에 그래서 우리 여기는 W0, W1, W2, X1, X2까지 있고 여기는 W1, 2, 3, 4 하고 제곱까지 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만들지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로 직접 정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번 학습해보고 돌려보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일부분을 플랫 해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우리가 정성적으로 먼저 관찰을 한 다음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런 모양으로 아니면 이런 함수의 모양으로 나오면 이쁘겠구나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셋을 관찰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런 이제 WTX의 양식을 정해준 다음에 그때 우리 W0, W1, 2, 3, 4 얘네들의 개수를 학습하면 되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여기에서 컴퓨터한테 맡기는 부분은 W 스타 그러니까 옵티멀한 W를 찾아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예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회기를 할 때 아까 위에서 봤을 때 첫 번째로 로스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이 필요하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 또는 이제 그냥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로스 펑션은 우리가 이제 위에서 본 것 같이 네,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적용을 시키면은 이제 로스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만약에 시작점이 여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걸 원하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스톱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러닝 레이트를 크게 해주면은 운 좋으면 여기까지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은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진동하면서 수렴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수렴하지 않거나 두 번째는 이제 서브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찾아 버리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미니멈이 아니라 로컬 미니멈에 도착하게 되거나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의 수정치고 이게 실제 값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값이 1이고 우리가 1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는 여기 1 넣으면은 없어지고 여기에 1 넣으면은 0이 되니까 로스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실제값이 0이고 추정치도 0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0 들어가서 날라가고 여기 0 들어가서 로그 1이 있으니까 로스 전체가 0이 되는 모양이 돼서 이때도 로스가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레딕트를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0, 실제값이 1이고 추정치가 0인 상황이 오면은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어 버리면은 로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작은 값을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운 값을 로스 펑션이 반환하게 로스 펑션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C라는 함수가 반환하게 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제 최종적으로 양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로스 펑션이 100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못한 경우에 로스를 아주 크게 가져가게 하는, 그리고 반대의 경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올바르게 했을 때 로스를 아주 작게 가져가도록 할 수 있게 만드는 로스 펑션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고요. 나머지 한 가지 경우만 더 해보면은 이제yn이 0이고 우리가 추정한 값이 1이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로그 0이 되면은 거의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로스 펑션이 최종적으로 리턴하는 값은 플러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런 구조를 이런 구조에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양의 로스 펑션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저희 소통을 위해서 대답 한 번만 들어봅시다. 네, 좋습니다. 뭐 저희 비대면이라서 많이 아쉽네요. 저희 플러터 스터디나 리액트 스터디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애기능 생활관이나 정보관 빌려서 대면으로 진행하던데 이제 그쪽 보면은 끝나고 술 마시러 가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시간이 늦어서 참 아쉽습니다. 이제 제가 스터디를 비대면으로 해달라라고 기획팀에 말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10시 이후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통학로들의 막차 이슈로 인해서 자동으로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는 점 말해 보고요. 일단은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스 펑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기네요.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서도 우리 fwxn이 이제 우리가 원래 위에서 본 거는 wtxn이었는데 여기다가 g를 씌운 거에도 결국엔 w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w 스타입니다. 로스를 최소화시켜주는 w 스타고 그때도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레디언트의 러닝 레이트를 곱해준 거를 빼주는 방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번에는 이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 위로 올라가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는데 살짝 다르죠? 살짝 다른데 저희 이제 그냥 리그레션 말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보면은 우리 일단은 방금 말했지만 원래는 이게 W 트랜스포즈의 X 곱한 거였는데 뭐 N은 있든 없든 상관없고요. 일단 편의를 위해서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뭐 n번째 이그젠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씌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까는 로스 펑션을 wi에 대해서 미분한 게 이런 모양으로 나왔었는데 우리 이제 체인 룰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써야겠죠. 왜냐면은 G라는 친구가 한 번 더 합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써줘야지 이제 우리가 미분을 편리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 로스 펑션이 여기 위에 있지만 다시 써보면은 n분의 1 시그마 yn g xw 아니, wtx 더하기 1 yn 로그가 빠졌네요. 로그 1 g wtx 여기 괄호 닫아주고 여기 닫아주고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때 우리가 이 애를 gwt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n분의 1 시그마에다가 이제 여기 로그 있으니까 이게 분모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yn인데 우리 여기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분모에는 이게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구해보면은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미분해야 하는 함수가 이거인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뭐였더라? 몫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두고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저희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 함수를 미분을 해주면은 근데 여기 분자가 1이니까 분자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를 제곱해주고 마이너스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런데 우리 이거를 다시 두 개로 쪼개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의 GWTX고 여기 부분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GWTX가 되겠죠? 왜냐면은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은 통분하면은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미분한 여기 미분한 거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WTX를 WI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위에서 구한 거 끌고 오도록 할게요. WTX가 이렇게 생겼고, 그때 우리가 I번 짝만 I번 짝에 대해서만 보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할 거니까 XI만 남는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건 XI니까 우리 그러면은 이 1번식하고 2번식하고 3번식을 곱한 게 이게 되는지 봐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n-1 시그마에다가 yn-yng 빼기 g 더하기 yng에다가 g 곱하기 1-g에다가 g 곱하기 1-g에다가 xi 곱한 거. 그런데 우리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붙으면은 우리 원래 g가 우리 원래 g가 fwx라 그랬으니까 최종적으로 fwx 빼기 yn 곱하기 xi 이 모양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미분은 좀 길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였고요. 우리가 다시 뭐를 위해서 이거를 증명했냐라는 것을 리마인드 해보자면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리그레션에서 쓰는 로스 펑션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는 안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로스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줬는데, 그때 우리의 그레디언트가 왜 이렇게 나오냐에 대해서 증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회기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고요.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조심해야 되냐? 우리 아까 나왔던 언더피팅도 조심해야 되는데, 언더피팅보다 더 무서운 거는 사실 오버피팅이에요. 자, 저희 뭐 이제 함수가 첫 번째 거는 별로 안 복잡하고, 두 번째 거는 그냥 복잡하고, 세 번째 거는 끝도 없이 복잡한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첫 번째 거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두 번째 거는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고, 세 번째 건 이렇게 생겼다 칠게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충분히 설명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두 번째 게 더 적당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의 데이터셋을 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언더피팅 프라블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할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잘 설명하지만,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일반화를 잘 못 시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O나 X를 맞히는 거를 고려를 잘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버피팅 프라블럼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뭐 적당한 거겠죠? 굿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당한 함수를 찾느냐. 물론 제가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런 W나 X 쭉쭉 늘려가는 거는 우리가 직접 정해야 할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지만,
이것도 컴퓨터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저희 첫 시간에 봤던 게 이제 MSE 민 스퀘어드 에러는 그러니까 에러를 제곱한 것의 평균은 바이어스의 제곱 더하기 베리언스라고 잠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의 에러는 우리 에러의 평균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적당한 함수를 어떻게 찾느냐? 이제 언더피팅이 된 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어스가 높은 케이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막 오버피팅 된 거는 이제 베리언스가 높은 케이스라고 불러요. 왜냐면은 우리가 언더피팅 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차이를 우리가 바이어스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버피팅을 하이 베리언스 프라블럼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이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의 범위 안에서는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데이터셋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데이터들이 스팔스해져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희소해지는데 그때 이제 얘네가 갈 곳을 잃고 요동치게 됩니다. 얘네가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베리언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하이 베리언스 프라블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오버피팅 또는 언더피팅 프라블럼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일단 이거는 오버피팅 프로블럼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차수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가져와라. 이런 겁니다. 일단은 차수를 낮추는 게 왜 도움이 되냐면은 우리가 3차 함수를 피팅했을 때도 일단 먼저 이거 먼저 설명을 하면은 이게 이제 옵티멀 한 거고 이게 우리가 학습시킨 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3차 함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잘 설명이 되는데 9차 함수로 만들어 버리면은 우리의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에 대해서만 설명을 잘 할 수 있지 다른 게 들어오면은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 초록색에 가깝지도 않고 그래서 물론 우리 실제 상황에서는 초록색을 모르겠죠. 그래서 차수를 낮춰주는 게 오버피팅 프로블럼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더 많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많이 썼을 때 우리 오버피팅 프로블럼이 왜 해결이 되냐면은 우리 표본 분사는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얘 분산이 뭐 이제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을 때 n이 바깥으로 n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n이 샘플 개수라고 했을 때 표본 분사는 샘플 개수가 많아질수록 샘플 개수가 많아질수록 베리언스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버피팅 프로블럼이 하이 베리언스 프로블럼이라는 걸 설명을 했으니까 n이 커지면은 베리언스가 낮아지면서 오버피팅 프로블럼이 해결이 되는 거겠죠. 실제로 이제 그래프의 경향도 어느 정도 초록색에 맞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더 많이 가져오는 거. 또 이제 오버피팅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피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차수를 낮추는 게 새로운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차수를 낮추는데 이제 우리가 차수를 직접 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트 펑션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줘서 이거를 통째로 최소화시키는 이제 방법을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할 건데 이게 이제 차수를 줄여주는 것과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봅시다. 우리 만약에 이제 우리의 로스 펑션이 우리의 로스 펑션이 아니라 WTX가 4차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이제 여기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거를 통째로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래 코스트 펑션에다가 새롭게 더해진 파트에서 람다가 커졌는데 이 전체를 줄여야 되니까 여기 WI 제곱들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얘가 커지면은 WI들이 줄어들어야지 이게 최소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몇몇의 W들이 걸러지게 됩니다. W들이 걸러지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원래 4차 함수 모양으로 오버피팅 되는 우리의 데이터셋이 있었다고 치면은 이거를 뭐 2차로 줄여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현상을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때 우리의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우리가 직접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i는 1부터 앞에 람다가 곱해져 있는 이거를 통째로 최소화시키고 싶은데 람다가 터무니없이 큰 값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우리 이제 WI에서 i는 1부터 이것들을 더한 거에 람다를 곱했는데 이거를 최소화시키고 싶은데 이게 엄청 커요. 이게 엄청 크면은 얘네는 거의 0이 돼야겠죠. 그러면 W1부터 얘네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WTX는 W0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표본 평균에 피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위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우리 MLE를 구할 때 대충 표본 평균으로 때려 맞추면은 반 이상은 간다 그랬는데 어, 갑자기 내려가 버렸네요. 그때 우리 문제점으로 언더피팅 프라블럼을 제가 제시를 했었잖아요. 모델이 너무 제한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레귤러라이제이션에 연결을 시켜 보면은 우리 람다를 우리가 너무 크게 설정해 버리면은 나머지가 다 날아가고 이것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거 펄스고 람다가 너무 커지면은 이제 언더피팅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게 우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 람다를 잘 설정해 줘야 돼요. 우리 오버피팅 프라블럼을 막기 위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실행을 했는데
그거를 잘못해버려서 언더피팅 프라블럼에 빠져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의 역할도 아주 크다. 물론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주지만 사람이 판을 잘 깔아줘야 된다라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정하게 됐잖아요. 모델을 정했는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모델을 열심히 잘 깎아도 이제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회계나 분류를 잘 실행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데이터셋을 더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뭐 피처를 작게 해보거나 피처를 더 해보거나 아니면은 피처의 차수를 높여보거나 람다를 줄이거나 높이거나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우리가 사람이 하면서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1주차, 2주차에서 수학적인 내용, 뭐 이론적인 내용 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시간을 써야 돼요. 학습하는데도 시간 들고 학습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설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데에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갔고 사실 결국에는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은 80%는 간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당연히 80%는 간다. 라는 건데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20%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80%를 위해서 실제 머신러닝에 시간을 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고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셋을 테스팅 셋이라고 할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모델이 테스트 셋에 얼마나 잘 이제 테스트 셋을 얼마나 잘 맞추는지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트레이닝 셋을 또 쪼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닝 셋을 쪼개서 이것도 테스트 셋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이제 공부하는 거고 이게 수능이라고 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예제 풀고 모의고사 보고 수능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모델의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얘를 집어넣을 건데 그때 우리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트레이닝 셋을 쪼개갖고 여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 셋 중에 일부분을 그냥 테스트 셋인 것처럼 모르는 척 집어넣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잘 하고 있나를 보는 게 이제 밸리데이션 셋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트레이닝 셋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학습을 하고요. 테스팅 셋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할 주제들이고요. 한번 오늘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먼저 우리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도 강력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컴퓨터한테 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언더피팅 프라블럼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한 모델은 어떻게 찾냐?
라고 해서 리그레션을 제시를 했고, 리그레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스 펑션과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이렇게 두 개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학습을 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얼마나 잘 학습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짜 적절한 학습이 맞는지 보기 위해서 오버피팅 프로블럼을 다루는 방법들을 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실제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는 이렇게 쪼개서 하면 된다까지 설명을 해봤습니다.